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토크청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율주행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특히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분야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정부도 자율주행 사업 관련해서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는 등 국가 미래 산업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차량 레이더 분야에서 원천 특허를 갖고 계신 주식회사 만도의 정성희 수석 연구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희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주식회사 만도라면 혹시 그 한라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업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제가 연구원님의 그 프로필을 이래 보니까 수상 실력이 엄청 화려하시더라고요. 지난 5월 달에도 그 차량 레이더 관련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제54회 발명의 날에 기념식에서 산업 포장을 또 받으셨는데 말이죠. 자, 늦었지만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요. 자, 정확히 어떤 제품으로 수상하신 건지 수상 소감도 한번 해주시고 제품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발명의 날 때도 이제 수상 소감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네. 발명품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성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특히나 이런 자율주행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제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같은 팀으로서 이룬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품 관련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도 탑재돼서 많이 지금 상용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반자율주행 또는 이제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차량용 레이더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제 크게 차량용 레이더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하나가 이제 안전 기능이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편의 기능입니다. 안전 기능이라 하면 자율주행차에서 갑자기 사람의 시각이라든지 사람의 이런 인지 능력보다 안개라든지 눈 이런 이제 악천후 상황에서도 이제 사람의 시계를 극복하고 네. 이제 충돌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차를 세워주는 것까지 하는 거를 안전 기능이라고 보통 하고요. 네. 그다음에 편의 기능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들 많이 광고 보셨겠지만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이제 앞차 간의 거리를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면서 운전자가 손과 발을 이제 운전대에서 또는 브레이크에서 시스템을 믿고 놔두더라도 이제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순항 운전을 해주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율주행차에서 특히 그 레이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도 사실은 이제 시력, 네. 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네네.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전을 하려면 네. 실제로 이제 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눈으로 생각하면 대부분 뭐 카메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아까 앞서 말씀드리는 악천후라든지 이런 눈과 비와 안개 속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그걸 투과해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제품, 부품이 이제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자율주행 부품으로 핵심 부품으로 레이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센서 중에 하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이제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 및 이제 해외 신규 시장 개척 수출에 이제 꼭 필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그 자동차의 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옵니다. 저도 그 자율주행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안전하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차들이 많이 또 출시되고 있는데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게 우리 연구원님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그 차량용 레이더의 원천 기술에 관해서 자, 지금까지 상용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레이더라는 제품을 선행 개발을 착수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 6년 정도 기간 끝에 2014년 하반기에 이제 그 국내 완성차 업체의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종에 이제 최초의 차량용 전방 레이더가 상용화를 성공을 시켰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2017년에 이제 주요 이제 고급 차종 자율주행 기능들이 이제 확장 전개되는 이런 차종들에 대해서
제 2세대 모델 네. 더 이제 원가도 절감하고 기능도 추가해서 네네. 지금 상용화 성공해서 지금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뭐 이런 대부분의 저희 그 차종들에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3세대 모델을 지금 더 이제 기능 개선하고 소형화해서 이제 장착 저희 상용화 예정이고 그 현재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뭐 북미나 인도 완성차 업체로부터 수주도 받은 상태고요. 추가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수주 받은 차종이 한 수십 차종, 그다음에 약 1,000만 대 이상 지금 수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정말 엄청나신데 말이죠. 자, 이 정도면 뭐 우리 대한민국 자율주행차의 아버지급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말이죠. 우리의 기술력이 해외의 그 차량용 레이더 센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말이죠. 만도의 그 레이더 센서가 해외 레이더 센서와 비교해서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뭐 아시겠지만 북미라든지 유럽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터널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네, 네. 탁 트인 평야가 많고 많죠. 평지가 많아서 이제 어떤 이제 특히 이제 레이더처럼 전파를 발사해서 수신해서 그 정보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나 이런 이제 어떤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 간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신호 교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간 거리가 오차가 생기면 실제 이제 급정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동작을 하게 되고, 반응 시간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품인데 반대로 이제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렇죠. 네. 그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지형에 저희가 이제 그 강건한 특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해외에 있는 이런 센서들보다 이 전파 간섭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지형에 강인한 특성을 갖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터널이나 이런 폐쇄된 공간에 이제 기능에 문제가 없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여러 이제 그 국제 조명 학술지라든지 특허라든지 네네. 세계 최초로 지금 그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현재 이제 상당히 단기간에 국내 대부분의 차종에 저희 센서나 저희 부품들이 그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이런 지형들에 대한 그 강인성 이런 요구하는 이런 업체들이나 이런 이제 OEM들로부터 이제 저희 제품이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토의 70% 이상이 뭐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예, 터널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고 거기에 대한 또 기술도 개발이 많이 됐군요. 그리고 뭐 서울 시내 보면은 이게 서울 시내에도 터널도 많고 말이죠. 고속버스나 KTX를 타면 또 터널이 계속 나올 정도니까 정말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그 해외 레이더 센서 대비 우리께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 본다면은 우리나라 산들에게도 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차량용 레이더 센서를 개발하시면서 수많은 그 테스트 과정을 또 거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자율주행 이걸 갖다가 테스트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또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 차량이 눈이다 보니까 네. 그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 그 정지하는 순간부터 최고 200 kph 이제 그 고속으로 이렇게 주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이 레이더에 의존을 하면서 이제 차량 제어도 맡기고 어떤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고속 영역에서 이제 시험을 하고 거기에 뭔가 성능을 개선을 해서 상용화까지 가는 그런 시험 과정 자체가 엄청 이제 위험할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일반 평야가 아닌 이런 이제 터널에서 이런 고속으로 달리면서 이 전파 간섭이라든지 이 해외사에서 이제 성능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거칠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 그 터널을 상시 이렇게 운행하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그 이런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경주에 한 관할기관 허가를 받아서 터널을 이제 개통되기 전에 네. 양 사이드를 저희가 이제 그 막고요. 막고. 예. 네, 네. 그 밤새도록 그 안에서 고속으로 달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파 교란이 있는지 네. 또는 이 성능이 나오는지를 시험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과정이 있었기에 현재 상용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권 주변에 이제 이런 일반 터널 말고 철제 터널이 많거든요. 방음벽도 있고. 그렇네요. 이제 그런 뭐 용서 고속도로의 터널 보면 이제 수십 킬로에 걸쳐서 이제 터널들이나 철제 터널도 이어져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수백 번 이렇게 반복 시험하고 제품도 이제 그 터널의 환경이 강인하도록 설계 보완을 한 끝에 2014년도에 사실은 이제 좀 그 차별화도 된 어느 정도 차별화된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튼 그 터널이 또 문제였는데, 자 우리 그 연구원님의 이런 노력 덕분에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우리 차량용 레이더 센서를 이제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또 우리의 자동차에 또 탑재하게 됐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연구원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의 레이더 센서의 기술력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신다면 10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기술이 그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제품에 대한 다변화라든지 많은 기능을 요구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지금 14년, 17년, 20년 계속 이제 2, 3년 주기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기능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현재는 이제 상당히 지금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수준으로 보면 한 80점이라 보고요. 그래요? 예.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자율주행의 최고 성능, 자율주행도 레벨이 레벨 1부터 레벨 5가 있는데 네네. 현재 이제 레벨 2 또는 이제 레벨 3 정도까지 될 수 있는 저희 성능 정도를 국산화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레벨 4나 레벨 5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까지 이제 성능을 커버할 수 있는 네. 이 초고해상도 이미지 레이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로 이제 저희가 전방 레이더에 국한해서 좀 상용화를 했는데 네네.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방이 전방이 360도. 360도를 커버하면서 사람이 그 안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일을 해도 이제 시선을 그래도 이제 차에 운전하는데 주시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레이더의 성능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전방위 감지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했을 때 현 수준 한 80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남은 거는 360도 전방이 어떤 고해상도의 네, 어떤 맞습니다. 그런 그 레이더 그걸 꼭 또 성공하시기를 또 빌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그 미래의 엔지니어들에게 기술력 이외에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고 싶은 어떤 덕목이 있다면은 뭐가 있는지 좀 시원하게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좌우명이 그 약어로는 ADF, 그러니까 Attitude Decides Future라고 네. 사실은 이제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네. 앞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명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가진 지식이라든지 재능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어떤 발명품을 상용화하기까지 과정 동안 수백 가지 아이디어 발굴,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겪는 과정에서 이제 지치거나 의욕을 상실하거나 열정을 저버리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과정이 있기에 남들보다 차별화되어 있고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절실하게 임하려는 태도 또는 이제 임하려는 태도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절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네, 꼭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자율주행차의 핵심 원천 기술인 자동차 레이더 센서의 1인자 주식회사 만도의 정성희 수석 연구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못다한 그 발명 이야기는 또 내일 2부에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내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